네, YTN 라디오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에는 지방선거 6월 1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 시간에는 지선 맥잡기 순서로 마련했었는데요. 자, 이번 사전 투표에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표용지도 많죠. 또 복잡한 투표 방식 때문이기도 한데 지선 맥잡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보람 행정사무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금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본투표 하루 앞두고 좀 뜨겁게 제기된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 제기를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선관위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선관위는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김은혜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면인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중에 재산 상황 중에 배우자의 재산액과 합계란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제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재산 축소 신고가 인정이 된 상황인데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이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네. 추후에 사직 당국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 선관위에서 직접 고발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은 네. 관련 당국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직접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미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네, 어차피 같은 법조로 적용이 될 거라서 예. 저희는 이 사직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항이다. 네네. 예. 자, 지금 동시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20.62%로 나타났어요.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네네. 자, 열기가 뜨거운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전투표의 편의성과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참여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내일 본투표 때도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전 투표가 본투표 이상으로 이제 그 국민들 유권자들의 인식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투표의 매수, 여러 장이에요. 또 네. 후보자도 많고요. 네. 특정 정당을 지지하던 분들은 아마 이 투표 용지 가운데 번호가 네네. 없이 이름만 적혀 있는 투표지를 받아보고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투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름만 적힌 투표지는 교육감 선거의 투표 교육감 용지를 선거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네네. 예. 네, 이번 지방선거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예, 예. 투표용지를 총 7장 받는 데다가 예. 말씀하신 대로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이 없는 교육감 선거가 있어서 유권자께서는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거기다가 또 지역별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군데에서는 한 장의 투표용지가 더 교부되고 예.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치시도이기 때문에 실시되는 선거의 차이가 있어서 각각 4장과 5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선거구가 321곳인데 이 선거구에 속한 유권자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투표용지 수가 또 적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선거 종류와 투표용지가 많아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예. 유권자께서는 어느 선거이든 하나의 정당 또는 네.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장에서 8장까지 또 7장 아래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투표 용지마다 기표는 한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 번호가 있는 거고 이게 정당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는 정당 표시가 없이 그 네네. 숫자 없이 그러면 네. 가나다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기호도 없고 정당명도 없고. 그냥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사전에 미리 이 인지를 하지 않으면은 투표장에서 좀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 본투표는 이제 내일 실시되는데요. 이제 사전 선거와 달리 관외자 투표가 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네. 자, 이 때문에 이제 본인의 선거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네네. 자, 쉽게 내가 어디 가서 투표를 해야 될지 이 투표소를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선거일에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네. 유권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가셔야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께서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내 투표소 찾기 검색 서비스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투표소 찾는 건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곳을 찾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을 입력을 하면은 투표소가 자동으로 네. 컴퓨터에 이제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본인의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 내 투표소 찾기 검색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그 본인의 정보를 넣기만 하면 어느 투표소로 가시면 되는지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본인의 네네. 생년월일을 넣는다고요? 네네네. 그렇게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네네. 예. 자, 이 본투표에 투표를 하실 분들은 어떤 것을 갖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네. 시간 또 유의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내일은 확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오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요. 네네. 네. 내일은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두 번에 나누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1차의 3장을 받아 기표 후 1차 투표함에 넣고 네. 2차로 4장을 받아 기표 후 2차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네, 모든 유권자는 안전한 투표를 위해 본인 확인할 때를 제외하고는 투표소 안팎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 거리두기, 대화자제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함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한 번 투표를 하고 나면 다시 또 투표 용지를 받는 거고요. 네네. 예. 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 심각 단계고요. 네. 확진자도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서 네.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와 시간을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네, 확진자께서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가시면 되는데요. 네. 이때 신분증뿐만 아니라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에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셔서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투표 참여를 위한 확진자 외출 승인 시간은 오후 6시 20분부터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내일 투표 안내 문자를 격리 중인 유권자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저희 투표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에 네.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절차로 투표합니다. 손소독 후 순서대로 투표소에 입장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발열 체크는 별도로 하지 않고 네. 비닐 비닐 장갑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확인 후 투표하시면 됩니다. 네. 그 신분증 이외에 확진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네요. 네네. 그렇군요. 자, 이제 선거 때마다 항상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제 인증샷 문제입니다. 이것이 네. 저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이 많은데 말이죠. 인증샷을 찍을 때 유의할 사항, 네. 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분류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선거 때마다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네. 바로 투표소 내 촬영 문제입니다. 선거인의 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표하기 전에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신 투표소 밖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위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네. 후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 참여를 위해 기표 용구를 손이나 팔 등 신체에 찍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소 내에서는 어떤 촬영 행위도 허용되지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투표소 바깥에서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투표소 바로 앞에서 찍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 투표소 입구에 보면 저희 여기는 어떤 투표소라는 그 네. 표시가 붙어 있는데 예. 보통 그걸 배경으로 인증샷을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기표소 안에서나 어쨌든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는 촬영이 일체 금지돼 있다. 이렇게 네네.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보람 행정사무관이었습니다.